당뇨 부르는 생활 습관, 당신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옆에 단 음료수나 과자가 놓여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뭔가 먹을 것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깐 손을 멈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조용한 시한폭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당뇨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우리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없으니까 안전하겠지. 살이 많이 찌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당뇨병은 나이나 유전, 체중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뇨병을 부르고 있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마치 서서히 익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첫째로 이야기해 볼 습관은 바로 늦은 밤 야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또는 야근을 하다가 출출함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 습관 말이에요. 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낮에는 활동을 위해 혈당을 높이고 밤에는 휴식을 위해 혈당을 낮추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이미 휴식 모드로 전환된 우리 몸이 갑자기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라면이나 과자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밤에 먹으면 평소보다 혈당이 훨씬 급격하게 올라가요. 낮에 같은 양을 먹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마치 피곤해서 졸고 있던 직장인을 갑자기 깨워서 복잡한 업무를 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지쳐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야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을 관찰해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밤사이 우리 몸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살펴볼 습관은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에요. 요즘 카페가 정말 많잖아요. 거리 곳곳에 있는 카페에서 달콤한 커피나 음료를 사 마시는 건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음료들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에요. 예를 들어 흔히 마시는 달콤한 카페라떼 한 잔에는 각설탕이 대략 4개에서 6개 정도 들어있어요. 탄산음료는 더 심각해서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약 7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죠.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음료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신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달콤한 커피 한 잔, 점심 후에 디저트 음료 한 잔, 오후에 피곤할 때 탄산음료 한 잔. 이렇게 계산해보면 하루에 각설탕 15개 이상을 음료로만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흔해요.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일 당 섭취량의 2배를 훨씬 넘는 양이에요. 더 무서운 건 액체로 섭취하는 당분은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이에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혈관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죠. 우리 몸의 인슐린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느라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게 되는 거예요. 셋째, 운동 부족 문제를 살펴볼게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나 지하철에 앉아서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고 계산해보면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80%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소비처예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의 당분을 연료로 사용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훌륭한 당분 소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현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반항기 청소년처럼 말이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세포들이 점점 게을러져서 인슐린이 당분을 받아들여라고 신호를 보내도 싫어, 안 받을래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억지로 당분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해요. 마치 문을 열지 않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더 세게 노크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지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넷째로 이야기할 습관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등등.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위안을 찾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혈당을 올려서 즉시 사용할 에너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해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신체적 활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옛날 원시 시대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리거나 싸우거나 해서 그 에너지를 소모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상사에게 혼났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달리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올라간 혈당이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고 기름진 음식이 더 당기게 돼요. 이는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마치 상처받은 마음을 달콤한 것으로 달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폭식을 하게 되면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높아진 혈당이 더욱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폭식이라고 불리는 과식 패턴은 정말 위험해요.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해요. 마치 평소에 시속 60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180으로 달려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죠. 엔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아침을 거르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쁜 현대인들 중에는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늦잠을 자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등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우리 몸의 혈당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밤새 금식을 한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해요. 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 과정이에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고 엔진을 워밍업하는 것과 같죠. 이때 적절한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작해요.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혼란에 빠져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네? 그럼 저장된 에너지를 더 많이 꺼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혈당을 계속 올려요. 그러다가 점심때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완전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먹으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높이 올라가요. 마치 12시간 동안 굶주린 사람이 갑자기 잔치상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시스템이 점점 혼란스러워져요. 언제 인슐린을 얼마나 분비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혈당 조절의 타이밍이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습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하루아침에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마치 녹슬어가는 철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약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급격한 변화라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런 습관들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분명히 가능해요. 야식 습관을 바꾸려면 저녁 식사를 좀 더 든든하게 드세요. 그리고 밤에 출출할 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셔보세요. 달콤한 음료 대신에는 물에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서 마시거나 무가당 차를 선택해보세요. 운동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집에서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스트레스는 음식 대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꼭 드세요. 바나나 한 개, 견과류 한 줌, 우유 한 잔이라도 좋으니까 몸에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예요.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도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바로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